그렇기 때문에 미장 투자자 중에서 수익률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분들에게는 너무 달콤한 미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2월 24일,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기술주의 돈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하며 그 중심에는 미국의 GDP 서프라이즈가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 3분기 GDP가 무려 4.3%나 성장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여전히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진짜 대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워렌 버핏이 미국에 투자라고 하는지 계속 실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바로 등판해서 나여 트럼프를 외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임명될 연준 의장은 나랑은 의견이 절대 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급락합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요즘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의 의지는 환율을 낮추게 하려고 어떤 방법이든 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너무 정치적이야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정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은 돈 버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을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5원이나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외환 당국의 강한 구두 개입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시장은 바로 또 반영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제랑 똑같습니다. 해외 투자자 분들은 미국 주식이 앞으로 내리니까 이거 팔고 나가세요,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주식은 여전히 잘 나가겠죠. 늘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 환율이 조금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기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만 하더라도 2%나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조금 더 빠지게 되면 환차손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하루 만에 환율이 이렇게 빠져버려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닌데요. 어제는 각 증권사에서 하던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봤었죠. 그리고 그 소식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서학개미에서 동학개미로 돌아오면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강수까지 꺼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미국 주식을 팔고 국장으로 돌아온 다음에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 금액이 큽니다. 1인당 5천만원 매도액까지 비과세라고 해서, 자, 이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2,500만원을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어요.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천만원, 원금 2,500에 수익 2,500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름들 미국 주식 세금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만약에 지금 팔면 내년에 내야 되는 세금은 무려 495만원 입니다. 상당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잠깐 그거 팔지 말고 기다려봐. 국장으로 네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은 세금을 0원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장 투자자 중에서 수익률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분들에게는 너무 달콤한 미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 기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기름들 중에서 미국 주식 수익률이 조금 높은 거, 그리고 수익금이 좀 높은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의 이 당근 정책에 따라서 한국 주식으로 돌아온다면은 절대 지금 팔면 안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꼭 확인하고 움직이시기 바래요. 한이길이 근데 나는 미국 주식 계속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당연히 봐야겠죠. 미국 주식 절세 막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미국 주식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불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은 국내와 다르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무려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22%의 세금이 부과가 되죠.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는 국내랑 해외 주식이 모두 통합인데 사실 국내에는 양도세가 딱히 없기 때문에 대주주거나 장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서 미국 주식에만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주식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는가? 양도세는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들고 간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팔 때 그때 내면 되는데 만약에 올해 매도를 한다면은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엔비디아로 제가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로는 마이너스 300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냅두면은 저는 플러스 7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 팔아버리면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165만 원이나 내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하지만 절세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오라클을 전량 매도하고 엔비디아 수익금의 550만원 요만큼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저는 오라클로 마이너스 300이고 엔비디아로 플러스 550이니까 총 수익금은 플러스 250만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기본공제 250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세금을 내년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기능분들 이 부분은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데 어떤 거는 손실이고 어떤 거는 수익이다. 그 두 개를 퉁쳐서 절세를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25년도 매매가 완료되어야 25년 기속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9일 월요일에서 30일 화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너무 빡빡하게 하면 귀찮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금요일에 그냥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리버스매드, 불안하지만 수익. 오늘 상장한 공모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리버스매드인데요. 최소 침습 수술 전문 기업인 리버스매드는 적당한 수익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리버스매드는 90도 다관절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업으로 유명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이 되길 바라고, 다만 왼쪽에 보다시피 장초반 조금 오르다가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모주 시즌 또 끝나가고 있죠. 다음입니다. 연말 배당 잭팟. 굳이 슬슬 어디에 들어가면 배당이 몇 프로다, 이러한 뉴스 등을 많이 확인할 수 있고, 초보 기대분들은 그러면 저거 받고 기다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주식은 뭐든 선반영입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사서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대분들이 이제 주식 중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 이번에 배당 기준일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그냥 연말에만 들고 있으면 내년 3월쯤 배당을 줬는데, 요즘은 기준일을 바꾸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또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은 예상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코스닥 쇼핑 중. 저 코스닥 활성화의 연기금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이미 연기금은 코스닥을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12월에만 연기금은 2200억을 매수하고 있으며 로보티즈, 올릭스, D&D 파마텍을 매수했다고 하죠. 지난번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면 결국 코스닥 상위 기업을 사야 되니까 잘 모르겠다면 코스닥 150 ETF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 진출. 쓰러져 있던 저를 포함한 자율주행 상승파는 이제 고개를 좀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도 자율주행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8년 만에 전장사업에서 M&A가 등장했습니다. 에이다스 관련 기업을 샀다고 하고요. 금액은 2.6조 원을 투자. 참고로 에이다스는 앞으로 모든 차량이 필수겠죠.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엔 자동차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름들 중에서도 자동차를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일단 뭐 내년 주도주라고 딱 3개만 뽑아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은 뭐 반도체, 원전, 바이오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꺼내실 것 같은데, 하지만 자동차도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증권의 CS2026의 핵심 내용은 피지컬 AI, 모빌리티, 로보틱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전부 다 자동차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SL 등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하며, 아니 길이 근데 뭐 CS가 당장 코앞이잖아, 그럼 뉴스에 팔아라 아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CS는 이제 시작일 뿐, 옵티머스 공개, 미국 로봇 산업 지원책 발표, 유니트리 상장, 현대차 SDV 페이스카 공개 등 여러 이벤트가 내년에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탈팡 가속화.
탈팡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가요? 쿠팡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488만 명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중인데요. 그래서인지 왼쪽 주가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죠. 앞으로 쿠팡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쿠팡이 흔들리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대부분은 이마트나 네이버 이쪽으로 가시겠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알리랑 테무가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여기는 가짜 등 품질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알리 그리고 테무의 제품을 분석했는데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 자판 1개 이렇게 10개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거는 10개 다 가짜였다고 합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가짜였고 물론 금액 자체가 많이 쌌다고 합니다. 원가 그 기존 가격보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들 당연히 가짜겠거니 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전부 다 가짜라는 게 조금 충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패딩 업계가 힘들다. 요즘 패딩 업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오리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3개월간 중국 오리털 가격이 17% 정도 올랐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수익성에 걱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달러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가격이 높은데 환율도 높다 보니까 사올 때 부담이 된다고 해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 오리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한파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거위털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리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리털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비 그치면 한파다. 춥다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 춥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급락하게 되고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필수인 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